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정승입니다. 2023년 첫 유튜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2월은 사정상 쉬었고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이나 지금 침체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과는 달리 토지시장은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토지시장을 전망하기 전에 작년 토지시장이 어떠했나를 먼저 살펴보고 시간상 다음에 두 번째 차트로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중에서 토지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금리와 물가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토지 지가 변동률입니다. 변동률, 지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말하죠. 가세 표준이는 공시지가인데 이 변동폭이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거래량도 33%나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은 세종시가 가장 많이 변동폭이 컸고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7%에서 3.25%니까 세종시가 2021년도에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당히 높았죠. 3.8%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활동하고 속해 있는 안성시가 가장 변동폭이 적었다. 가장 변동 0.5%밖에 안 됐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안성시 땅이 가장 적게 떨어졌다, 오르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성시는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 IC부터 시작해서 4개 IC가 지금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반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IC 4곳 지금 교각 올리고 상판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성에 최대의 산단이 들어오는데 5곳 전부 다 민간 합동개발, 안성시에서 20% 출자한 보개 산단을 비롯해서 5개 산단 136만 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시 직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건강호수가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408억 원을 들여서 올해 10월 달에 70억을 들여서 첫 수석정 주변의 정비사업과 현곡리 일대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어요. 전문 용어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성의 땅값의 하향을 유지하고 있다, 하향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가 변동률은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2018년도부터 4년간이죠. 2021년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 값도 폭등을 했고요.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공시지가 변동률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떨어진 상태지만은 그 다음에 변동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성은 그 한국부동산원, 옛날 그 구한국감정원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라 볼 수 있죠. 에서 안성시는 자료를 별도로 제가 지가 변동률을 계산해서 변동폭을 조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는 다르게,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다르게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표준, 대표분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0%인데 작년은 재작년 대비 일반적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표준지도 공시지가가 상승한 지역이 있죠. 안성, 충북, 충남, 제주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히려 이러한 경기 상황에도 올랐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그러면은 결국 시세도 떨어지진 않고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지는 않지만은 공식적인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시세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른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안성의 땅값은 결론적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변동률이 올해 표준지 10%라 그랬죠. 10%대인데 이거를 이제 올해 정부에서는 6%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도 6%대로 예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세 표준의 근거가 되겠네. 재산세나 종부세나 취득세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취득세는 아니고요. 취득세는 실거래 가격이니까 가세 표준 재산세나 종부세의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의 그 적을 보니까 성향을 보니까 거래량이 2019년도부터 토지 거래가 2021년도까지 약 2년에 거쳐서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그러다가 2021년부터 22년 작년까지 1년 동안 하향 곡선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2019년도가 이게 전국 토지 거래량 그래프이기도 하지만은 안성시하고 딱 들어맞는 그래프입니다. 즉 안성의 제2경부고속도로가 2019년도 가을에부터 착공을 했어요. 그때부터 쭉 올랐습니다. 2021년도까지. 작년에는 소강 상태죠. 거래량 자체는 줄어졌죠. 2019년부터 2년 동안에 즉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을 한 연도가 2019년도고요. 발표한 연도는 2016년도예요. 발표한 연도는. 그래서 착공한 연도부터 올랐다. 2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은 거래량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안성토지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1년도는 13,000건, 월 1,000건 이상이 거래됐고요. 작년은 월 600건 정도, 거래량이 약 42% 감소했습니다. 평균 보계면 50%, 금강면도 약 50%, 고산면은 50%가 넘네요. 주요 많이 거래량이 줄어든 데가 보계면, 금강면, 고산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땅값이 떨어졌나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토지의 특성도 있고 개발지에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더라도 계속 개발 이슈가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미양, 서운, 삼죽, 죽산면은 비교적 작년에 거래량이 보계면이나 금강면보다 고산면보다는 거래량이 덜 줄었습니다. 고산 보계 금강면 IC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가장 민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를 보면은 아파트 토지와 비교하기위해서 토지 시장과 비교해서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2020년도가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파트가 지금 현재도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토지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토지는 2021년부터 거래량이 줄어졌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아파트하고는 1년간의 인터벌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아파트는 2020년을 정점으로 2년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토지는 2021년을 정점으로 1년 동안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벌이 1년 정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침체되기가 토지시장보다 1년 전부터 침체됐고 토지시장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침체가 됐는데 그러면은 아파트가 침체가 먼저 됐으니까 먼저 회복되나요? 천만의 말씀. 아파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수요 공급의 논리 따라서 모자라면 지으면 되지만 건설을 하면 되지만 토지는 모자란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토지는 부정성, 특성상 부정성, 물리적 증가가 일어날 수가 없죠. 다만 용도적 변경, 임야에서 일반 임야를 까서 땅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고 아파트는 내가 아파트를 사면 10채 사면 10채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토지는 내가 10필지를 사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하잖아요. 경작을 해. 요즘 농자재가 얼마나 좋아요. 돈만 주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도 안 팔리더라도 계속 농사를 짓습니다. 아쉬울 거 없다고. 다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팔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하고 주택 시장은 토지 시장하고는 상황이 틀리고, 이 부분을 토지 시장의 회복 시점을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 거래량 공시지가 변동률을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이러한 자료 중에서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변동률이 심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 보상과 금리 관계 이 부분을 가지고 2023년 주택시장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토지시장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